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위고비와 유사한 비만 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투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곡 아파트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 1위에 안착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내달 말까지 8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 경계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현재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오늘 시장인데요. 아침에는 굉장히 좀 괜찮게 좀 출발했는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사실 아침에 매매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시장이 여러분들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여러분들 경계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제 이제 미유럽 증시가 약세를 좀 보였던 이유는 경기 부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그런 경계감에 조금 혼조 마감을 했고 하락 마감을 좀 한 그런 모습인데 많이 밀리지도 않고 많이 상승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좀 연이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제 매도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은 살짝 코스피랑 선물에서 좀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단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같은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에요. 매매 아마 굉장히 좀 많이 하시려고 오늘 좀 달려드시는 그런 시장이실 텐데 조금 경계심을 좀 가지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지금 엔터나 이런 것들 좀 튀어 오르니까 매매를 오늘 하셨을 텐데 하신 분들은 또 손실 보셨을 것이고 지금 2, 3일 정도 여러분들 상승 나오면은 요즘은 거래가 없던 종목들 2, 3일 정도 상승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짜 그냥 단순하게 평상시 시장처럼 매수했다가 끌어가면 수익 나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서 그때그때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어갈 때는 바닥권에서 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이게 엇박자 여러분들 한번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니까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이나 조선 관련된 그런 종목들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테마 관련해서 아침에는 대부분의 종목들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가 일단 한두 종목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로 여전히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부진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요. 투자에 좀 조심하시면서 이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전문가님, 네. 자, 비만 치료제 저희가 좀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리긴 네. 했는데 이 위고비와 유사한 약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칼을 빼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 식약처와 관세청에서 비만약 관련해서 해외 직구를 좀 차단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식약처가 이제 관세청과 최근 출시된 뭐 비만 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로 좀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소식이 어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약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을 좀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 그리고 조제, 그러니까 복약 지도에 따라서 정해진 그런 용량, 용법을 좀 지켜서 투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관련해서 좀 차단을 했고요.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의 좀 훈풍을 주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뭐 한국파마라든지 진양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고요. 위고비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페노피브레이트 관련해서 지금 신부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도 좀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 최근에 좀 한 번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 붙을 때는 좀 따라 붙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이게 위고비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해외 직구를 좀 차단했다 그래서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무조건적으로 반사이익을 좀 얻을 거다라고 하시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아요. 일단 지금의 점유율 자체는 위고비나 이런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 네. 중에서 이 국내 제약회사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이 다 가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 좀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미약품을 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파마, 진양제약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 왜 움직였나를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관련해서 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만약에 매수 조건 하셨으면 이것도 손실 보고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은 좀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들어가 봐야지. 사실 저는 올라갈 거 보이면서도 오늘 매수를 하진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추이 전환, 완벽한 그런 이슈가 진짜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을 좀 주는 게 아니라면 꼬리 달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국내 이제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한미약품을 기본적인 골자로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이게 다소 좀 무겁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잘 안 하게 기피하게 되시고 뭐 한국 파마라든지 뭐 진양제약 오늘 이런 것들 좀 매수하셨을 텐데 어쨌든 뭐 추이 자체는 여러분들 살아 있으니까요. 너무 오늘 상승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혹은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음봉이 떴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식의 뭔가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괜찮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방산입니다. 전문가님, 네. 방산 좀 뭐 저희가 최근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수주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도 있고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아쉬운 이야기들도 네.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오늘 방산 이거 안 가는 줄 아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아침에 시장이 불안정해서 저도 방산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시장 장 시작하자마자 보신 분들은 방산 다 빠졌네. 이제 끝물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 근데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안했고 제가 아침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오전에 매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방산이 한 번쯤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방산주들이 갑자기 좀 치고 올라오고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방산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거는 최근에 뭐 폴란드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 이슈와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등과 관련해서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국내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요. 22일 2차 계획의 좀 일환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나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좀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좀 파견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도 뭐 우크라이나 쪽에 살상 무기를 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왔잖아요. 일단 뭐 10월 18일에 국정원에서 좀 공개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한일 단조가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거는 우크라이나에 좀 무기를 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탄, 천궁, 그리고 탄두체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직수해가 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한일 단조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방향성이 없는 이 과정에서는 뭐 안 좋은 이슈들, 악재에 강한 그런 해지 관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방산주라든지 뭐 곡물 사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지금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방산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안보예요. 21세기에도 사실 전쟁이 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국가 안보와 좀 직결된 부분이라 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방위금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해서 방산주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방산 참 요즘 좀 종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전에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뉴스를 좀 더 많이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북한이 러시아 지원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지원 검토 중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뉴스는 상승을 견인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뭐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아예 지원을 하는 것도 낫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지금 뭐 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좀 꺼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뭔가 북한이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많은 국가들이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게 한순간에 좀 꺼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대응이 어떻게 하는지 좀 그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산 관련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리고 뭐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 좀 확장시켜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방산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조선입니다. 전문가님, 조선은 그래도 전문가님이 좀 추천하시는 어떤 그런 네.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티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좀 튀어오르는 뭐 드론 관련주도 좀 튀어오르고 있지만 일단 올해 수주 목표를 좀 초과 달성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3년 6개월치 물량을 이미 다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여기에 플러스로 해외 증설까지 실적 회복에 좀
좀 속도를 붙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57억 2천만 달러를 좀 수주를 했고요. 이미 수주 목표 31억 달러에 184%를 좀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보다 이제 조업 일수 감소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감소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게 조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와중에도 3분기 매출은 조금 감소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추이를 여러분들 돌리는 이유는 뭐 매출 감소가 좀 불가피하지만 공정 개선 효과 그리고 조기에 좀 투입된 그런 뭐 빠른 매출 인식으로 좀 볼 때는 전분기와 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좀 달성했을 것으로 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타이거 조선 이제 탑10 관련해서 ETF를 좀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가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고 조선업과 관련돼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관련해서 ETF가 상장이 된다면 뭐 자금이나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고 K조선에 대해서 많이 좀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이고 외국인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금 유입도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선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님 지금 조선 상황을 살펴봤을 때 뭐 신조선가가 어쨌든 정고점을 돌파할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무래도 노후 선박이 계속해서 네.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교체적인 부분 그리고 조선소 사업장은 또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 중에 저희가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승의 요인들이 상황이 잘 들어맞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거의 20년 만에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을 좀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신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한순간에 여러분들 끝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노이즈로 발생했던 게 이제 파업 관련된 이슈잖아요. 뭐 국내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바라보실 때는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 항상 이제 좀 저점 구간, 눌림 구간을 좀 지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만약에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 근데 조선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좀 추이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줄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조선 관련해서는 지금 뭐 안 좋은 이슈가 딱히 없어요. 그만큼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뭐 한 부분에 여러분들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매번 뭐 이 사이클, 그러니까 리포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기사들에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1, 2년 안에 끝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을 좀 바라보시고 접근하셔도 된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회복기로 접어들고 안정기로 접어들 때까지 조선 업종은 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승 섹터로 조선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유가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저희 중동 불안감, 뭐 그뿐 아니라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안감 속에서 뉴욕 유가가 급등 중이었거든요. 네. 국내 시장은 오늘 관련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유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천천히 좀 매수를 해 보신다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상승 나왔다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유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유가가 강세를 보였다가 또 강세를 못 보이는 이유가 경기예요, 경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기를 또 보지 않다가 왜냐면 지표 자체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기름값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경기가 여러분들 위축된다. 이런 과정에서는 유가가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지표가 괜찮은데? 라고 반응을 했다가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경기 실질적으로 이거 좋아지는 거 맞아? 좀 이런 식의 의구심이 좀 들다 보니 유가가 또 주저앉아요.
지금 여러분들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해석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면 유가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지금 뭐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가 여러분들 부각되잖아요. 원래 유가가 움직일 때, 석유 관련주가 움직일 때 언제죠? 중동 리스크 부각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부각이 되거나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분들 불거졌을 때 관련주들을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의 순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또 매수를 안 하시면 또 실패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엇박자 타는 그런 매매보다는 잠잠할 때 이거 왜 안 움직이지?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셔도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음 시점을 좀 기다리는 그런 관점. 지금은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방산 쪽에 조금 치중돼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한동안은 뭐 석유 이쪽에 치중돼서 움직였잖아요. 어쨌든 이런 순환이 좀 돌아가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신 그런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유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좀 전에 네. 유가에서 이런 좀 이슈들보다는 기술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유가 안에서도 관련주들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체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가장 가볍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그냥 상승 눌림 나오는 그 패턴입니다. 그냥 여기 차트를 그냥 보여드리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제 말씀 여러분들 믿지 않으셔도 지금 매수해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대로 좀 보이실 건데 제가 추세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않아요. 잘 긋지 않는데 지금 바닥 다지고 여러분들 고점 찍고 바닥 다지고 고점 찍고 그러니까 이 패턴에 여러분들 단순한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은 여기가 매수 자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수 자리이거든요. 항상 이제 조용하고 주가가 반응이 없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24,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이제 뭐 50% 이상 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대부분의 여러분들 뭐 차트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패턴 가지고 그냥 박스권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흥구석유,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렇게 위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만의 검색키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바로 급등하는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마침 딱 0.5%씩 상승 하락 중인데요. 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급등 중일까요? 네, 일단은 방산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거의 20% 정도 상승 나왔다가 살짝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상승 나오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북한 참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국산 자폭 드론 관련해서 실전 배치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국산 자폭 드론 관련해서 실전 배치를 하겠다. 이 기사가 너무 좀 자극적인데 실전 배치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실전 배치를 할 예정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아직은 완벽하게 지금 계약 절차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 너무 기대감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이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대외적인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니까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거래량은 좀 동반이 됐어요. 뭐 대외적인 건 뭐 내용적인 건 좀 떼놓고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래량이 여러분들 좀 터져서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주가 추이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게 직전에 좀 갔다가 많이 좀 쉬었던 그런 구간 여기 매물대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좀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졌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000원짜리 돌파를 좀 해준다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좀 추이 정도만 지켜보자. 지금은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드론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이 퍼스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제 뭐 계약 절차라든지 시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4,000원짜리 넘겨준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그냥 수급이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급이 더 중요해요. 내용적인 부분보다 4,000원짜리가 좀 소화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뭐 퍼스텍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바라보시되 거래량이 좀 오늘 유독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드렸으니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좀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터진 그런 상황에서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4,000원에 만약에 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자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퍼스텍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산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자폭 드론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도 항상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는 11%대의 상승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또 방산 관련된 종목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방산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파트도 계속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터군요. 네, 엔터 중에서도 뭐 YG 플러스보다는 이제 네. 모비데이즈가 좀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근데 조용하게 좀 올라와서 티가 안 나게 사실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로제 신곡 관련해서 지금 뭐 상한가를 좀 기록했다가 살짝 좀 풀어낸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자회사 사업 자체가 좀 기록이 되면서 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모비데이즈는 이제 자회사 코코다이브가 있는데요. 일단 로제 음반 그리고 굿즈 유통을 좀 담당하면서 이번에 좀 성공적인 그런 부분을 좀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거래량도 지금 일정 부분 좀 터진 그런 상황이라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뭐 스포티파이에서 1등을 또 했다라는 소식도 또 나오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좀 이게 매매해봐도 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앞서서 봤던 퍼스텍 차트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3,000원 여기 매물 소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한가를 풀었잖아요. 상한가를 풀었다는 건 저 자리에서 매물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자리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 3,000원짜리 매물 소화를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3,000원을 넘겨준다면 그 자리에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3,000원을 만약에 못 넘긴다면 한 단계 좀 쉬어줄 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이거 음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1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순간에 꺼질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띠고 이제 기사가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모비데이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비데이즈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 로제 아파트 흥행몰이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22%대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또 인기 중인 로제 네. 아파트에 힘입은 네. 모비데이즈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일단은 그 다음은 좀 샤페론.
네, 제약바이오를 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글로벌 바이오 학회에서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기술 이전 소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이오 재팬 2024가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협력 논의를 좀 진행했다라고 어제 좀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샤페론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좀 가속화될 그런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샤페론은 미국에서 임상 2상 진행 중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이라고 있는데 이를 좀 비롯해서 14개 제약바이오 파트너사와 협력 논의를 좀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이거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거 아마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뭐 반도체나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매출이 찍혔어 수주 계약을 체결했어 하면은 대박 이슈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제약 바이오는 이거 앵커님께 질문 한번 드리면 기술 이전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은 뭔가 호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냥 단순하게 호재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근데 이게 대박 이슈거든요. 음, 기술 이전이라는 것. 음.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의 안 좋은 제약 바이오의 가장 투자하시기 꺼려 하시는 이유가 사실 재무제표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개런티를 받는 거예요. 그 매출이 찍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여러분들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 이전 된다는 거는 단순하게 뭐 몇십억, 몇백억 찍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작으면 몇백억 정도 찍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 대박 이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수주 이슈 보는 것처럼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아하.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아토피든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이 질환 같은 것들 기술 이전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독점이에요. 거의 그게 임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술 이전이 되는 것들은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샤페론도 임상 이상인데 지금 기술 이전이 된다는 건 대체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샤페론도 사실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5개년 동안 만년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적 잘 지키는 기업들이 100억 벌던 회사가 100억 버는 걸 시장에서 원하지 않아요. 적자 찍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호하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지금 샤페론에게는 굉장한 좀 호재이고 여러분들이 다 붙어서 매매를 하셔도 모자른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 네. 좀 드리겠고 지금 추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받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추이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지금 이거 아마 내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올라타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주가 추이를 돌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바닥에서 박스를 좀 다지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끌어가시면은 제가 신고가 자리 여러분들 잘 보잖아요.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 신고가 넘어갑니다. 11,600원짜리 직전에 여기 상장하고 나서 고점 찍었던 자리 다시 한번 도전할 시점이 오니까요. 향후에 기다려보세요.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10월 23일에 샤페론 말씀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샤페론 살펴봤는데요. 자, 기술 이전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종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대 급등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이번에는 샤페론, 제약바이오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꽤 다양한 섹터들 나오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다른 거군요. 오늘 종목은 이제 펨트론? 네, 펨트론 아니고 펨트론. 펜트론. 네. 알겠습니다. 펨트론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글로벌 전기차 T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그냥 테슬라라고 하면 될 것을. 그쵸? 누가 봐도 T사가 어디 있습니까? 딱 전기차 T사가 테슬라예요.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펨트론의 전반적인 기술 설명을 뭐 테슬라에서 좀 듣고 이제 최첨단 검사 시스템을 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향후에 이제 기술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하고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좀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깊은 인상을 밝혔고요. 일단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진행을 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테슬라라고 아예 그냥 써주셨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펜트론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틈새적으로 2차전지 가는 종목들은 좀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펜트론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좀 보셨을 건데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데 관심 있게는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이적으로 역별에서 이제 갓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이 살짝은 좀 아쉽긴 하지만요. 추가적인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펜트론까지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펜트론 살펴봤는데요. 자, 파트너십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가뭄의 단비 같은 2차 전지 또 소식까지 들어봤는데,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비만 치료제 한번 아까 언급드리고 좀 네. 말씀 못 드리는 게 있어서 한국파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찍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이제 위고비 있잖아요. 해외 직구 단속 소식에 이제 국내 관련된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제약사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는 뭐 한미약품 체크하시되 지금 뭐 한국파마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꼬리 달았다 그래서 걱정하실까 봐 제가 코멘트 한번 좀 드리는 건데요. 뭐 이거 수렴형 만들다가 한 단계 좀 수렴형 만들다가 지금 5일선 여러분들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직전 고점에서 바로 물량 소화를 해주고 이게 이렇게 민 다음에 한 단계 민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 수급적으로는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적으로 끌어가실 필요는 있는 그런 구간이고, 전략적으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매물 소화가 좀 안 됐으면 다음 거래일에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반사이익이 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인지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이게 직구 단속 뭐 걸렸다 이런 것들 또 뉴스 나오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인지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자. 오늘 좀 매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파마 살펴봤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직구 관련해서 이 단속 중이란 이슈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요. 자,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대의 급등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저희가 또 다양한 섹터들 지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다음은 또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는 이제 SG라는 기업인데요. 네. 일단 SG 관련해서는 지금 뭐 트럼프가 좀 조용하다가 이 지지율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나오면은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든 불확실성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대선이 코앞이에요, 사실.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보는 SG라는 그런 기업이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당선 여부 관련해서 전쟁 종식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하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런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조금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좀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50조 규모예요. 관련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집권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딩을 좀 넘어서 트럼프 인베스팅까지도 좀 적합해 보인다고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도 좀 안정적으로 이게 주가가 지금 3,000원대 종목인데요. 거의 대형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한 그런 시점이고 4,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달성을 좀 도전해보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요. 건설주 관련해서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리는 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그런 리스크와 관련해서 재건이나 이런 뭔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건설업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PF나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서 여러분들 일면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는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고요. 짧게 그때그때 조금 매물대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잡고 이런 식의 좀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좀 건설주 전반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G 살펴봤습니다. 자,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SG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5% 후반대의 상승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SG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나기는 조금 아쉽거든요. 네. 자, 또 다음 종목 어떤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독 정도 좀 바라보시면 한독.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독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일단은 비만 치료 관련해서 같이 좀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침에는 좀 상승이 나왔다 지금 음봉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수렴형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끝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렴형 차트 만들고 다시금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 보신다면 아까 앞서서 살펴봤던 한국파마라든지 뭐 진양제약, 한독 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봉상 여러분들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매물을 계속적으로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18,000원 정도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독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뭐 혼조세 보이다가 지금 그래도 코스닥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자, 저희가 좀만 더 힘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깔아두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안 간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진단키트. 어. 오늘 아침에 뉴스 다 보셨을 건데 변종 엠폭스 확산 맞아요. 소식 나왔죠. 독일에서도 첫 확진이 나왔다. 소식을 보셨을 건데 오늘 움직이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바닥에서 충분히 좀 깔아둬도 되는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네. 말씀 좀 드리겠고 가격적으로도 뭐 괜찮은 자리이고 대부분 뭐 박스권 붙어 있는 거는 차트적으로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그 중에서도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랩지노믹스가 아침에 조금 살짝 반등이 좀 나왔던 거는 뭐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10월 16일 이게 보름쯤에 한번 나왔는데요. 3분기부터 이제 미국 관련해서 클라랩 관련해서 이익 성장을 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왔고 지금 IMD 관련해서 최종 인수 완료 소식이 좀 최근에 나왔었어요. 미국 전역에 K진단을 좀 제공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슈로 좀 주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 계절적으로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시점이 제약바이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시점에서 오늘 좀 중요한 거는 변종 엠폭스 확산세예요.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엠폭스 관련해서 이거 이슈 나온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번 주인데 이번 주에는 이제 변종 엠폭스 관련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소식이 나왔고 주가가 오늘은 움직임이 없어요.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시장이 여러분들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인가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바닥에서 잘 깔아두시고 진입하시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랩지노믹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제가 원고 준비할 때는 3,72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살짝 밀렸습니다. 3,620원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4,10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 조금 짧게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 제가 좀 목표가 잘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손절에는 3,350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바닥권 박스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을 쉬잖아요. 근데 이게 상승할 타점을 못 잡으면 한 달 정도 더 쉬어가요. 기본적으로는 단기 매집은 좀 완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갈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이슈가 좀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진단 키트 잡아 보신다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남들이 여러분들 안 볼 때 매수를 하셔야지 남들이 볼 때 매수하시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항상 그래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바라보시자 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자, 엠폭스 확산세로 소외가 기대되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약간의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 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이거 빨간불 자체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양봉 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변함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뭐 상승 마감했고 하지만 내 계좌에는 뭔가 감흥이 안 올 정도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불안정하다는 것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추세가 안정되고 확실하게 좀 꺾여지는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역배열 구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역배열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매물대를 여러분들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가 걸고 있는 건 뭐다? 이번 주에 발표하는 이번 분기부터 시작되는 발표하고 있는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과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좀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지표를 주어야 될 건데 경기 지표는 좋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반응하나요? 안 하죠. 그럼 기업들 실적이나 향후에 이제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알파적으로 더 나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금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 나오던가요? 그렇죠? 동결한다 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그럼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시장 대응하셔야 될 때이다.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하시고 어지간하면 관망하시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비만 치료제, 방산, 그리고 조선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랩지노믹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시장이 불안정한 추세이니 안정기까지 방어적으로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